하시죠? 자, 오늘 어디 할 차례냐면 99쪽이요. 69쪽이요. 65, 68, 69. 네, 8번 문제입니다. 69페이지 보시면 8번 문제가 나오는데 계속 반복적이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 시효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된다. 따라서 취득 시효가 완성되는 순간 갖게 되는 권리는 소유권이 아니라 뭐죠? 등기 청구권인데,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첫째,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지만 우리 판례는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소멸시효가 시작도 안 되는 거죠. 개시도 안 된다. 왜요? 자, 우리가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게 뭐죠? 소멸시효죠. 근데 우리 판례는 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봐요. 따라서 계속해서 행사하고 있으니까 소멸시효가 뭐조차 안 돼요? 시작도 안 되고,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뭐가 되는 거죠? 시작이 되고, 몇 년 지나야 10년 지나야 비로소 등기청구권이 소멸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죠? 표정이 또 왜 그래요? 졸리신가요? 그 다음에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말은 상대방이 특정된 사람인데, 그 상대방이 누구냐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다.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등기는 가비하고 있고 점유는 의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리 갖게 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등기청구권이고, 그 등기청구권은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7년 됐을 때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지만, 21년 됐을 때 병에서 정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정에게는 뭐 할 수 없죠?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기억나시죠? 이제 우리 저번 주에 한 겁니다. 그죠? 계속 반복이에요. 그럼 만약에 21년이 돼서 병에서 정으로 넘어가면 을은 정한테 이전 등기해 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하게 되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이게 뭐죠? 결론인 거죠. 그럼 보자고요. 자, 8번 틀린 것을 찾습니다. 1번 시효 취득자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5. 2번 시효 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뭐하지 않죠? 소멸하지 않는다. 3번 시효 취득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 취득자 사이에 계약상 채권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X예요. 자, 왜 그러냐면 만약에 계약상 채권 관계가 성립된 거라면 을은 병한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병과 을 간에는 계약상 채권 채무 관계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병이 정한테 팔아먹었을 때 을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인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3번 다시 보시면 시효취득이 일어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 채권 관계가 성립한 것을 본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취득시효 완성 당시 뭐가 되는 거죠? 소유자가 되는 거죠. 5번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취득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의 소를 제거했으나 그 상대방이 소유를 인정하여 합의로 소를 취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이다. 맞겠죠? 다시 말하면 소송을 포기하고 합의했다면 결국은 취득시효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뜻이 되겠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넘기시면 9번이죠. 일단 9번 문제는 25회 때 문제인데요. 일단 모두 정답 처리가 됐어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A는 B의 X토지를 매수하여 1992년 2월 1일부터 등기 없이 2014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등기 명의는 지금 누구 거죠? B죠. 등기는 B가 하고 있고 지금 점유는 누가 하고 있냐면 A가 하고 있고 A 점유 개시 원인은 매매니까 A의 점유는 무슨 점유죠? 자주 점유인데 92년 2월 2일부터 점유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20년이 되는 시점은 언제죠? 2012년이겠죠. 맞나요? 2012년 2월 2일 자정이 20년이 되는 시점이 되겠죠. 그러면 2014년이니까 현재 20년이 뭐 있음을 알 수 있죠? 지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보죠. 1번 A의 B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2002년 2월 2일 시효로 소멸한다. X입니다. 매수인이 뭐하고 있죠?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도 채권의 청구권이지만 뭐에 걸리지 않죠? 소멸시에 걸리지 않죠. 2번 A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의 점유는 타주 점유로 본다. X. 점유자는 자주 점유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자주 점유임을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는 없죠. 3번 C가 2010년 9월 9일 X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2012년이 되기 전에 B에서 C로 소유권이 넘어갔고 그러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가 누가 되죠? C가 되니까 A는 C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A는 X토지를 C로 취득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4번 A가 2013년 3월 3일 D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했어요. 그러면 지금 누가 팔아먹었냐면 A가 D에게 팔아먹은 거거든요. 그러면 A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도 채권이고 D가 취득하게 된 것도 뭐죠? 채권이니까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 청구할 수는 없고 A를 어떻게 해요? 대의해야죠. 대의해서 이전 등기해달라고 뭘 해야 돼요? 청구를 해야 하므로 지금 몇 번이 4번 질문이죠. 그죠? 4번 D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죠? O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D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B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A를 대의해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해야 돼요. 5번 E가 2014년 4월 4일 X토지의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2014년에 뭐가 이루어졌죠? 가등기가 됐는데 문제는 가등기 상태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죠.
가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여전히 누구의 소유인 거죠? A가 소유자, 아니 B가 뭐죠? 소유자이기 때문에 A는 더 이상 X 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없다. 그런 뭐죠? X입니다. 이게 지금 모두 정답 처리한 거는 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 원래 답은 몇 번이어야 되는 거죠? 4번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D는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고요. A를 뭐죠? 대의해서 청구해야 되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에는 4번으로 발표했다가 모두 정답처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로 기억할 겁니까? 정답을 4번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게 모두 정답 처리한 이유는 요 가동기가 좀 애매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일단 가등기 상태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가등기가 됐더라도 여전히 누구예요? B의 소유니까 A는 B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만약에 요 가등기권자인 E가 만약에 가등기에 기해서 뭘 하면요? 본등기를 하게 되면 요 A 등기는 어차피 직권으로 뭐가 될 등기예요? 말소될 등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X 토지를 시효로 취득할 수 없다는 지문이 맞는 지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정답 처리했지만 우리는 수험적으로 뭐가 맞는 거라고요? 4번이 맞는 거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 하면 부합에 관한 문제가 나오죠. 간단하게 정리하고 문제를 풀까요? 첫째, 부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으면 부동산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갖고요. 동산끼리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으면 원칙적으로 두 물건 중에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지만 어떤 것이 주된 것이고 종된 것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면 이때는 가액의 비율로 뭐 하게 되죠? 공유하게 되고요. 세 번째, 토지와 수목이죠. 토지의 수목은 일반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되긴 하지만 만약에 수목을 심은 사람에게 권한이 존재한다면 그때는 부합하지 않고요. 네 번째, 부동산과 부동산이죠. 부동산과 부동산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죠? 부동산과 부동산이 결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증축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부합을 한다. 다만 달라붙은 부동산이 증축된 부동산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이때는 뭐 하지 않죠? 부합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농작물이죠. 토지와 농작물은 절대로 뭐 하지 않습니까?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단으로 경작했더라도 경작자 소유가 되고요. 뭐 명인 방법이나 그런 것도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1번 문제는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 한번 1번 문제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10번 문제죠. 10번입니다. 부동산의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요. 그럼 뭐 되죠? 부합이 되니까 누구 거죠? 임대인 소유고요. 따라서 내 건데 사라는 의미에서 매수를 청구할 수도 없고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됩니다. 부합이 됐으므로 누구 거죠? 임대인 거가 되는 거죠. 2번 이래서 같이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부합이 되면 이미 임대인 거가 됩니다. 4번부터 볼게요. 4번 자연적 원인에 의한 부합이죠. 죄송합니다. 부합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X. 자연적 원인으로 부합되는 경우도 있고요. 5번 시가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시가 2억 원 상당의 동산이 부합했어요.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하면 누구 거가 되죠? 부동산 소유자 거가 되고요. 가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이하게 없는 한 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은 X가 됩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되는데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에게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있다. O 맞는 지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당연히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특약으로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3번이 맞는 지문이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11번이죠.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그러면 지상권이라는 뭐가 있죠? 권한이 있고요. 권한이 있다면 이것은 뭐 하지 않겠습니까? 부합하지 않겠죠. 따라서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O 맞는 질문이죠. 니은번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은 농작물은 절대로 뭐 되지 않아요? 부합하지 않으므로 경작자에 속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디귿번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도 부합을 하기 때문에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 속한다. 맞점. 리을번 X입니다. 건물 임차인이 권한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 X.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에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공유가 나오죠. 지금 우리가 이 문제집이 지금 6회, 최근 6회 문제거든요. 6회 문제인데 6년 동안 지금 몇 문제가 나왔습니까? 한 6, 7문제 나왔습니다. 그죠? 6문제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공유에서는 반드시 뭘 내고 있죠? 시험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때에 따라서는 2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공유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첫 번째 물건의 목적물에 관한 보존 행위는 단독으로 또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그 다음에 목적물에 관한 처분 또는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게 가장 필수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유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다. 따라서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한 권리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고요. 목적물, 물건에 대해서는 뭐에 대한 권리죠? 전부에 대한 권리이므로 반환 청구, 방해 배제는 공유물 어디에 대해서요?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하고 전부에 대해서 뭐죠? 방해 배제를 청구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요 가지고 이제 문제를 보잔 말이죠. 13번입니다. 12번입니다. 감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약을 먹으면 꼭 정신이 없어지는데 12번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5. 왜냐하면 공유물에 관한 처분 변경은 뭐가 필요하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죠. 2번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당연히 맞는 지문이고요. 3번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 무효입니다. 무효. 다시 말하면 아무리 특약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권리의 본질적 부분은 뭐 할 수 없는 거죠? 침해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고 있다면 이 특약 자체가 이미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이미 무효니까 공유 지분의 특정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이고요.
4번 가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입니다. 자, 일단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은 이용행위고 지분의 가반수로서 결정하죠. 따라서 가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적법한 겁니다. 따라서 다른 소수 지분권자 사이에서도 적법하다 맞는 지문이고, 왜냐하면 목적물에 관한 이용 계량을 지분의 뭐죠? 과반수로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5 맞는 지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는 어떤 예를 했냐면 이런 거 있죠.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각 지분이 2분의 1인데 갑이 혼자서 요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을은 갑에게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죠? 전부에 대한 권리므로 갑의 점유는 을의 점유를 을의 지분권을 뭐 하고 있는 거죠? 침해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어느 범위 내에서 2분의 1만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취지가 되니까 한번 꼼꼼히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13번입니다. 갑과 을은 X토지를 각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갑의 지분에 관한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각 지분이 2분의 1인데 예를 들어서 병합으로 무효인 뭐가 되어 있냐면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갑이 이러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니까 단독으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갑의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죠?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자신의 지분권이 뭐 되고 있어야 돼요? 침해되고 있어야 돼요. 근데 1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갑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을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을하고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겁니다. 누가 청구해야 되죠? 갑이 청구할 문제인 거죠.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예를 들었던 거죠. 을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X토지 전부를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맞는 지문이고요. 3번 갑과 을이 X토지 각 특정 그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권을 공유 등기를 한 경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구분 소유적 공유 또는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필지 토지를 여기까지는 갑이 여기까지는 을이 따로따로 구분 소유하고 있으면서 등기에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하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구분 소유적 공유 또는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하고요. 결론은 대외적으로는 공유로 취급하고요. 대내적으로는 갑과 을이 단독으로 따로따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요. 한 필지 토지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으면서 등기는 뭐로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하고 있다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구분소유적 공유 또는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하고요.
결론은 대외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하고요. 대내적으로는 갑과 을이 따로따로 땅을 어떻게 해요? 분리해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 갑과 을이 X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뭐죠? 공유 등기를 한 경우. 대외적으로 뭐로 되어 있는 거죠? 공유로 되어 있는 거죠. 갑 자신이 구분 소유하는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을은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옵니다. 갑과 을 사이에는 따로따로 뭐가 되어 있는 거죠? 분리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의 땅에다 건물을 지었다 을이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4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의 2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을은 그 지분의 비율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지분 범위 내에서 청구합니다. 5번 제3자가 권한 없이 자기 명의로 X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갑은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원인무효 등기 정보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됩니다. 넘겨보시면 14번입니다. X토지를 갑이 3분의 2 지분, 을이 3분의 1 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 방법에 관해 별도로 합의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럼 여기서 키가 되는 것은 갑의 지분이 뭘 넘었다는 거죠? 과반수를 넘었다는 점이죠. 1번. 병이 갑으로부터 X토지의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병의 점유는 뭐죠? 적법합니다. 왜냐하면 제3자 병에게 임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은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면 되고요. 이때 을은 병에게 아무것도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을은 병을 상대로 그 토지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문제를 한 3문제 풀었잖아요. 그럼 뭐 보시면 뭘 느끼실 수 있어요? 지문이 반복되는 것 같음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공유에 대해서 수업하시면서 뭐를 했냐면 사례 4가지 사례를 들면서 요 사례만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문제를 뭐죠? 풀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문제 자체가 만만치는 않아요. 솔직히. 쉬운 문제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연습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갑자기 식음을 전폐하고 실망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1번이 답입니다. 그리고 문제도 만만치 않게 길죠. 그죠? 만만치 길어요. 그죠? 근데 솔직히 이렇게 보시면 사례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진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 하는 거죠? 다루는 사례들이 조금씩 변형된 거니까 주어진 시간에 충분히 연습하시면 풀 수 있습니다. 2번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X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의 단독 명의로 했다면 갑의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을은 갑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O 맞는 지문이고요. 3번 X토지에 관하여 정명의로 원리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다면 정의 등기는 무효죠. 따라서 을은 정을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가 있고요. 4번 무가 X토지의 무단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면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죠.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은 어느 범위 내에서만요?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합니다. 5번 X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갑은 을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맞아요. 자,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갑의 지분이 3분의 1을 넘었죠. 갑의 지분이 몇 분의 몇이에요? 3분의 2. 그럼 만약에 나대지에다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이용행위라면
갑은 3분의 2를 넘었으니까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왜 이게 안 되는 거죠? 변경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대지 위에 새롭게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우리의 판례는 단순한 이용행위가 아니라 뭐죠? 변경행위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건물을 뭐 할 수 있어요? 신축할 수 있고요. 따라서 갑의 지분이 3분의 1을 초과했더라도 을의 동의가 없다면 건물을 신축할 수 없음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15번입니다. 갑은 5분의 3, 을은 5분의 2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이것도 키가 되는 것은 갑의 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과반수를 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은 갑은 어떻게 이 토지를 이용하고 사용 수익할지를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1번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것은 정당한 겁니다. 따라서 을은 병에게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O 맞는 지문이죠. 2번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정당한 겁니다. 따라서 병에게는 부당이득 반환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병은 을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O 맞는 지문입니다. 3번 을이 갑과 협의 없이 X토지 병에게 임대했어요. 그러면 을은 지분이 몇 분의 몇이죠? 5분의 2죠. 을은 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O 맞는 지문입니다. 4번 을은 갑과 협의 없이 X토지 면적 5분의 2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X입니다. 을의 지분은 몇 분의 몇입니까? 5분의 2고요. 따라서 독자적으로 어떻게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할지는 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갑이 X토지 전부를 을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등기 자체는 뭐죠? 유효합니다.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거죠. 지금 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갑의 지분이 3분의 2, 을의 지분이 3분의 1인데 갑 명의로 요 토지가 뭐가 되어 있냐면 등기가 되어 있다면 요 등기가 다 무효인 것은 아니고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 뭐 하다는 얘기죠? 유효한 얘기죠. 갑의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요 등기는 뭐죠? 무효라는 얘기죠. 뭐는요? 공유는. 근데 만약에 요 토지가 갑과 을의 합유라면 요때는 등기 전체가 싹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유와 공유가 좀 달라요. 그래서 공유자 1인이 한 등기는 그 사람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공유가 아니라 합유인 경우에는 등기 전체가 싹 뭐가 되냐면 무효가 돼요. 그래서 17번 문제를 보시면 17번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7번입니다. 1번 합유 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 하면 이때는 등기 전체가 뭐가 돼요? 싹 무효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한 등기이다. X인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은 뭐가 그런 거예요? 공유가 그렇고요. 합유는 뭐죠? 등기 전체가 싹 무효가 됨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이고 나머지 것들을 보시면
2번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이하기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공유와 마찬가지로 보존행위는 단독을 합니다. 3번 합유지분은 뭐 되지 않아요? 상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이하게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 합유로 기속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이유는 공유 지분과 달리 합유 지분은 뭐 하지 않습니까? 상속되지 않습니다. 4번 부동산에 관한 합의 지분의 폭이에요. 법률행위인가요? 그리고 오전에도 계약이나 단독행위 같은 법률행위는 등기를 해야 되고,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법률행위가 아니면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죠. 합의 지분의 폭이 법률행위 아니에요? 맨날 하는데 우리가 포기는 뭐죠?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뭐죠? 법률행위잖아요. 그렇게 어려워요. 맨날 하는데. 포기는 뭐죠?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뭐죠? 법률행위. 따라서 뭘 해요? 등기해야 되겠죠. 따라서 합유 지분의 포기는 등기하여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지문이죠. 물론 이게 또 뭐로 나올 수도 있어요? 공유 지분의 포기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공유 지분의 포기도 뭐죠? 단독행위, 법률행위니까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겠죠. 5번 조합체 해산으로 인하여 합유는 종료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 다음 16번입니다. 갑과 을은 X 토지에 관하여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다. 그럼 요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지들끼리는 따로따로 어떻게 분리돼서 단독 소유. 대외적으로는 뭐죠? 갑과 을이 뭐죠? 공유. 등장인물을 조심하셔야 되겠죠? 갑과 을 두 놈만 등장했으면 분리된 땅이구나. 제3자 병이 등장했으면 얘네들은 뭐를 공유라고 생각하시고 지문을 정리해 가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틀린 것을 찾습니다. 1번 갑과 을은 두 놈만 등장했죠. 별개의 땅이죠. 자신의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구분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X죠. 왜냐하면 처분한다는 말은 제3자에게 처분한다는 얘기죠. 그죠? 갑과 을이 등장하긴 했지만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처분한다는 얘기고, 제3자에게 처분할 때는 뭐죠? 공유죠. 그죠? 따라서 1번은 뭐죠? X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유물의 처분은 구분 소유자 공유자 전원에 뭐가 필요하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한번. 다시 한 말씀드리죠. 자, 갑과 을끼리는 뭐죠? 분리된 땅입니다. 그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공유 지분을 처분할 때 뭐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이 땅은 갑과 을이 뭐가 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으니까 지가 팔아먹는 것도 뭐죠? 단독을 할 수 있고요. 따라서 1번은 뭐가 되는 거죠? X가 아니라 뭐죠? O 맞는 지문이죠. 그죠? 죄송합니다. 헷갈렸습니다. 갑과 을은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O. 갑과 을끼리는 뭐가 되어 있어요? 분리된 땅이니까요. 2번 갑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한 을의 방해 행위에 대하여 갑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지를 청구할 수 있다. O. 왜냐하면 갑과 을끼리는 지들끼리는 뭐죠? 이미 분리된 땅이니까요. 3. 을의 특정 부분, 구분 부분에 대하여 누가 등장했죠? 병의 방해입니다. 그러면 제3자에 대해서 뭐죠? 공유잖아요. 따라서 갑은 병에게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죠? X입니다. 제3자에 대해서는 뭐죠? 공유고, 공유가 되면 목적물에 대해서 뭐죠? 전부에 대한 권리므로 뭐죠? 단독으로 방해 배제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제가 지금 약간 혼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요. 갑을끼리는 뭐죠? 이미 뭐죠? 분리된 땅, 단독 소유. 제3자에 대해서 뭐죠? 공유. 그래서 만약에 제3자 병이 등장하면 이 땅을 뭐라고 생각하고요? 공유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적이 경매를 통하여 을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갑정 사이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뭐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이 돼요?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이 되니까요. 5번 갑이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에 Y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는 경우까지 끊어볼게요. 자, 우리가 법정지상권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가 어떻게요? 같았다가 달라지면 뭐가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죠. 그럼 다시 보시면 갑이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에 Y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갑의 땅에다가 건물 지었으니까 땅도 갑의 것이고 건물도 뭐죠? 갑의 것인 거죠. 이해되시죠? 지들끼리는 그죠? 따라서 을이 강제 경매를 통하여 갑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갑은 Y 건물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어떻게 같았다가 뭐하게 돼요? 달라지게 된 거니까요. 왜냐하면 갑을 사이에는 뭐죠? 따로따로 뭐가 된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땅입니다. 이해되시죠? 좀 말이 좀 어려운데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자,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이제 지상권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있죠. 실제로 지상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개념입니다. 개념. 일단 지상권은 뭐냐 하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어떤 토지 사용권이냐면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럼 결국은 지상권자는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지상권이 있는 겁니다. 또 지상권은 자유롭게 뭐죠? 양도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 담보 설정할 수 있고요. 두 가지 권리는 담보 물과 같은 뭐는 없냐면 부종성, 수반성이 없어요. 따라서 건물을 팔았다 그래서 지상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쫓아가는 게 아니죠. 건물이 없어졌다 그래서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했다 그래서 지상권이 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지상권만 따로 뭐 할 수 있어요? 양도할 수 있고 건물의 소유권만 따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뭐죠? 독립된 뭐죠? 용의 물권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건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은 뭐죠? 독립된 권리고 분리된 권리고 뭐가 없습니까? 부정성, 수반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도 또 조심할 것이 뭐냐면 원칙적으로 무상이라는 점이죠.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치료를 지급하기라는 약정이 존재해야 비로소 치료를 달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원칙이 뭐죠? 무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 지급이라는 약정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항상 머릿속에서 지상권은 뭐죠? 원칙이 무상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지문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 보죠. 1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상권 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X.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 독립된 용의물권입니다. 건물의 소유권이 없어진다 해서 지상권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답은 1번이죠. 2번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의 그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왜요? 지상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니까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동의하시죠? 3번 환매 특약의 등기가 경례된 나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했어요. 자, 법정지상권은 뭐라고요? 건물이 있고 건물과 도조사자가 같았다가 달라져야죠. 그죠? 그러면 환매 특약이 경료된 나대지라는 말은 건물이 없죠. 그잖아요. 건물이 없죠.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매권이 행사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설정할 수 없다. O 맞는 질문이고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려면 건물이 있고 건물과 도요자가 같았다가 달라져야 됩니다. 4번 법원이 결정된 지뢰 지급을 2년 이상 지체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법정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뭐죠? O 맞는 질문이고 5번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하여 저당권자 명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지금 관행이 아주 뿌리 깊은데 은행에서 나대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대출 받으려고 하면요, 은행은 반드시 그 땅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해요. 이유는 건물 못 짓게 하려고요. 이해되시죠? 이거 거의 100%입니다. 100%. 예, 없습니다. 그래서 나대지가 있는데 대출 받으러 은행 가면요, 저당권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지상권까지 함께 설정합니다.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건물을 안 짓게 하려고요. 따라서 은행은 그 땅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못 짓게 하려고 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돈을 갚으면 저당권도 소멸되고 지상권도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돼요. 따라서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일종의 관습법상 물권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은행이 그냥 뿌리 깊고요. 법원도 요 지상권에 대한 뭐죠?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거니까 일종의 이것도 뭐죠? 관습법상 새로운 물권이 생긴가 아닌가 싶긴 한데 우리 판례 아직도 이것을 관습법상 물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요 지상권 물론 유효하고 담보 목적이기 때문에 담보가치 하락 방지 목적이기 때문에 변제하면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치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5죠. 왜요? 지상권은 무상이 원칙이죠. 2번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권원에 의한 것이니까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5 맞는 질문이죠. 3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X. 지상권과 같은 물권은 강한 양도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지상권은 동의 없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구분지상권. 땅 속에다 설정하는 거죠. 따라서 수목의 소유를 목적할 수는 없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 설정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5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3번이죠.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1.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5. 지상권은 뭐죠? 토지 사용권이다. 건물에 종된 권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이 없더라도 건물의 소유권이 없더라도 뭐는 가질 수 있는 거죠? 지상권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고. 1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오고요. 3번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을 할 수 있다. 맞고요. 이게 뭐죠? 구분 지상권이 되겠죠. 4번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 지리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X입니다. 밑에 법조문이 나와 있지만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문제죠. 지금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예요. 을 앞에 뭐가 있냐면 지상권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근데 이 지상권에 뭐가 설정이 됐냐면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지상권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는 거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에 을이 2년째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이 을에게 뭐하게 되면요? 소멸 청구하게 되면 지상권은 뭐하게 돼요? 즉시 소멸하고 저당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누가 피해를 볼 수 있죠? 저당권자가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288조인데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뭘 해야 돼요? 통지해 줘야 되고 통지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지만 지상권도 저당권도 소멸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해설 법조문입니다. 288조. 가로 띄어넣어서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는 누구한테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는 저당권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4번 다시 보시면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 지리 연초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는 지문은 X.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비로소 뭐죠? 효력이 생깁니다. 답은 4번이죠. 5번 지상권 소멸 시 자 원칙이 뭐죠? 원상의 법입니다. 따라서 때려 부셔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땅 주인 입장에서는 때려 부시는 것이 아깝다면 때려 부시는 나한테 팔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것도 뭐죠? 형성권이기 때문에 지상권자가 뭐하지 못하죠?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럼 보시면 지상권 소멸 시 누가요? 지상권 설정자가 땅 주인이죠.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는 저당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O 맞는 지문이고 왜냐하면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4번입니다. 을은 갑의 X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을은 갑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 X.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2번 X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을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O. 지상권은 물권이고 절대권이고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으므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죠? 대항할 수가 있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상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뭐가 있어요? 대항력이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지분도 잘 출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은근히 또 잘 틀린 분이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을이 약정한 지료의 1년 6개월분을 연체한 경우 갑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 몇 년치를 지급하지 않아야 되죠? 2년치를 지급하지 않아야 됩니다.
4번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을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X죠.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됐으면 지상권을 한 번 더 합시다.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5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갑은 언제든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지상권은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차단기간이 보장되죠. 견고한 건물이면 30년, 일반 건물이면 15년, 기타 공작물이면 5년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5번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5번입니다. 일단 법정 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뭐 하지 않아도 취득하죠?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하죠. 간단하죠. 일단 지금 나오는 문제는 뭐죠?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죠. 건물이 일단 말로 하죠.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원래는 어떻게 해요? 같았는데 만약에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이 건물 소유자는 뭘 갖게 되죠? 간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철거해 줄 필요는 없다. 물론 법정 지상권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취득하기 위해서 뭐 할 필요는 없죠?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5번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리면 다만 취득한 것을 팔아먹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죠. 우리가 180조를 안 했는데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건을 취득할 때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합니다. 1번 법정 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 5입니다. 2번 법정 지상권은 그 지상권을 등기하여야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입니다. 법정 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3번 법정 지상권은 건물의 유지, 사용을 필요한 범위에서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4번 지루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할 수가 있고요. 5번 도인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해 서로 소유가 다르게 됐어요. 매매로 달라졌죠. 근데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가 있는데 땅만 사는 경우도 있어요. 땅만 사고 땅만 이전 등기 받으면서 이 건물을 철거하기로 뭐죠? 특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농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 가치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래서 뭐만 삽니까? 땅만 사면서 건물은 철거해 주세요. 이렇게 특약을 맺었다면 당연히 건물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철거해야 되는 것이고 법정지상권이 뭐 되진 않아요? 발생하진 않아요. 따라서 당사자가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O 맞는 지문이고요. 틀린 것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6번만 풀고 쉴게요. 6번. 갑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건물만을 을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을 해주었어요. 그러면 땅도 갑의 것이고 건물도 갑의 것인데 건물만 팔고 건물만 뭘 해줬어요? 이전 등기를 해줬으면 땅은 여전히 갑의 것이 건물은 누구 거예요? 을의 것이 됐다면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같았는데 매매로 달라졌으니까 을은 뭘 갖게 돼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뭐 하게 돼요?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건물을 다시 병에게 매도했어요. 을이 병에게 건물을 뭐 했습니까? 매도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을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자신이 취득한 법정지상권을 병에게 넘겨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하므로 병은 아직 뭐가 없습니까? 지상권이 없어요. 그러면 건물을 철거해 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에는 철거해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병이 지상권이 없을 뿐이지 아직도 을은 뭘 가지고 있는 거죠? 지상권을 뭐하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을이 지상권을 취득할 때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팔아먹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등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병은 뭐가 없어요? 지상권이 없는 것이지 지상권이 뭐 된 건 아니에요? 소멸된 건 아니죠. 아직도 을이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건물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철거해 줄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달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고요. 다만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볼게요.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은 일단 지상권을 뭐 하지 못해요? 취득하지 못하지만 건물을 뭐 해줄 필요는 없어요? 철거해 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지상권이 소멸된 게 아니라 양도인인 을이 아직도 뭐죠? 지상권을 보유하고 있고요. 따라서 병은 을을 대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해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다만 지상권도 없이 남의 땅을 쓰고 있는 것이니까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됩니까?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틀린 것은 1번 을이죠. 을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5. 2번 갑은 병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다. 3. 갑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을은 정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X. 왜요? 을은 등기 없이 이미 지상권을 취득했으니까요. 4번 갑의 병에 대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가 없다는 말은 건물을 철거해 줄 필요가 없다는 말이니까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좀 달라져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땅은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라는 말은 을은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지상권이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거나 전세권이 설정되면 이 저당권 전세권 효력이 어디에도 미치냐면 토지에 대한 지상권에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경락일은 건물에 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자동으로 뭐하게 돼요? 취득하게 돼요. 왜냐하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 전세권이 어디에도 미쳐요?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치기 때문에. 따라서 다시 한번 보시면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등기 없이도 뭘 갖게 됩니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좀 논점이 좀 다르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쉬는 시간 지난 김에 하나 더 풀게요. 넘겨보시면 7번입니다. 제사 주재재인 장난갑은 1985년 을의 토지에 허락 없이 토지에 붙이는 묘를 본본 영토에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원 공연하게 분묘 기지를 점유하여 본묘의 수화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일단 무단으로 묘를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가 없는 거죠? 분묘 기지권은 없는 거죠. 다만 20년 지나면 분묘 기지권을 취득시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1985년이잖아요. 그럼 1985년에다가 20년을 더하면 몇 천입니까? 2005년이죠. 맞죠? 그죠? 그럼 2002년이 됐을 때 이미 분묘기지권 이 사람은 뭐 했어요? 취득시효했고요. 현재는 몇 년입니까? 2015년입니다. 1번 을은 갑에게 분묘유장을 청구할 수 있다. X. 이 사람 이미 뭐예요? 분묘기지권을 뭐 했습니까? 취득시효했습니다. 2번 갑은 을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 이 사람이 취득시효한 것은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한 것이지 뭘 취득시효한 것은 아니에요. 소유권을 취득시효한 것은 아닙니다. 3번 갑은 부친의 묘에 묘친의 시신을 담보 영토로 합장할 권능이 있다. X. 분묘기지권은 있는 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합니다. 새롭게 분묘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신설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본 형태든 쌍본 형태든 합장할 수가 없어요. 4번 갑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러면 분묘기지권은 뭐가 돼? 소멸되고 땅주인은 묘를 철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점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는 질문은 O 맞는 질문입니다. 5번 갑은 을에게 지루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X. 분묘기지권도 지상권의 일정이기 때문에 무상이 원칙입니다.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좀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죠.